안녕하세요. 더 글로벌 코리아 중개법인 김경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강력 추천드리는 현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은 숙신TV 이승래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신TV 이승래 본부장입니다. 더 글로벌 코리아 중개법인의 김경용 대표님께서 추천해주신 임대 현장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건물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스택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42평, 연면적 907평, 8층 건물의 지하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 20일 사용 승인되었으며 약 10년차 된 건물입니다. 34개의 객실과 자주식, 기계식 포함하여 26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는 2대입니다. 입구 기준 북향이며 난방으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로 현재 올 리모델링 중입니다. 2014년 6월 말경 오픈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5억에 월세 2,4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임대인이 요청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치와 상권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위치는 구리시에 온다면 돌다리 사거리가 중심 유흥 메인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상권에서 제일 근접한 곳에 위치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바로 유흥과 비즈니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리시장 바로 근방에 있는 상권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현장은 바로 워킹으로 1, 2분만으로도 그 중심가로 이동할 수 있는 매우 근접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권 내 참고사항으로 8호선 연장선이 2024년 8월 예정되어 있으며 2026년 3월경에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가 약 1100세대가 준공될 예정으로서 배우 인구 증가와 소비 인구 증가가 있을 예정으로 상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 창업하시는 데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산은 보증금 5억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0.9% 했을 때 2,610만 원의 부가세 별도가 발생할 겁니다. 개인적인 숙신TV 이승래 본부장의 의견인데요. 목표 매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업 촉진비로 본인의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1,000만 가량 정도 공격적으로 코디 요소들을 보강할 수 있는 비용을 준비한다면 목표 매출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권에 대한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역이 약 7에서 8분 거리로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도보 1, 2분 거리에 구리 전통시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이 인접하고 있으며 교문사거리 상권으로 장자호수공원도 바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산 신도시가 인접하고 있어서 비즈니스적인 고객 수요들이 현재는 구리보다는 더 시설이 좋은 다산 신도시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알고 대처하고 판매를 촉진한다면 이탈한 고객들을 또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내에는 유흥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크게 있으며 그 유흥 고객들이 일반적인 로컬에 대한 이용 부분과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로 양분되어 있는데요. 이 타겟팅을 어떤 부분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권입니다. 네, 객실에 대한 수요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연인과 친구 일반 고객들이 70%에서 80% 정도 고객 포지션을
담당할 거로 보이고 있고 비즈니스와 개별 여행객들이 약 10%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할 거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유흥은 유흥업소를 이용하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약 10% 정도의 수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를 두고 있는 부분은 불법적인 영업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그 비중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또 상권이기도 한데요. 숙신TV 이승래 본부장은 불법을 자행하고자 하는 부분을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권이기도 하며 리모델링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숙신TV 이승래 본부장은 유흥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해당 호텔에 대한 그 객단가를 한번 예상해 보았습니다. 현장은 저가 숙박시설과 중저가 숙박시설이 편의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가 숙박시설들이 많은 상권이기도 합니다. 해당 리모델링 수준을 유추해 보았을 때는 일반실 또는 일부 또 객실 타입에 따라서는 6만 원 이하의 저가 판매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한 50% 정도는 중저가 6에서 12만 원 사이의 중저가 금액들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만 원 이하의 저가와 12만 원 이하의 중저가의 금액들이 5대5로 믹스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해당 호텔에 대한 이력을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2015년 사용 승인 이후에 첫 임대를 이승래 본부장이 도와드렸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약 10년이 경과하였는데요. 현재 건물주가 직영을 하기 전 직전에 임대를 두었던 내역들을 확인해 보니 보증금 7억과 월세 2,1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관리비 300만 원을 받고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경에 현재 소유주분께서 이 해당 호텔을 매입하신 이후에 운영에 대한 요소가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 판단을 하여 리모델링을 지금 시작하게 된 현장입니다. 네, 이 현장을 창업을 고려하실 때 참고하실 상권의 특수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니즈는 저가뿐만 아니라 중저가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또 많기도 한 상권이기도 합니다. 상권 내 중저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설의 현장도 있으나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 고객분들은 저가 시설을 상권 내 이용하지 않고 인접한 다산 신도시로 소비와 유흥 그리고 숙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5개, 8개로 월 매출 1억에 근접한 매출을 올리며 그로 인해 엑시트, 매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보았을 때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고 중저가 숙박시설로 판매가 가능한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겟팅한 고객들을 더 스펙트럼 넓게 영업을 하신다면 이탈했던 고객들을 바로 상권 내에 다시 유입시켜서 활성화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참고드립니다. 네, 내가 임대 창업을 했을 때 과연 수익성은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리고자 예상 수익을 시뮬레이션 해 보았습니다. 네, 현장에 대한 직전 매출을 제가 좀 확인해 보았는데요. 임차인이 보증금 7억에 월세 2,100에 운영하고 있을 당시 관리비 300 포함이 아닌 별도로 지불했기 때문에 약 월세 2,400에 부가세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때는 약 7천만 원 정도 내외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또 건물주가 매각을 하게 되면서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건물주가 작년 여름부터 소유하며 잠깐의 기간 동안 직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운영했을 때보다는 매출이 떨어져서 매출이 한 4,500에서 5,000 정도 일부 객실들을 장기방을 두고 나머지는 일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영업했을 때도 약 5천만 원 내외 정도로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현장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현재 한 후에 기존의 이력들을 대비 또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유추해 보았을 때 목표 매출과 그리고 예상 매출의 기준에 대한 지출을 잡아 보았습니다. 네. 임대인께서는 월 한 7,500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운영에 따라서 매출의 편차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월세 7억에 2,100에 관리비 300을 받던 시절 월 매출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시설 수리가 약 6, 7년 정도 지난 후에 매출이 그 정도 내외를 유지했던 이력을 인지하고 매입을 하였기 때문에, 또 요즘 트렌드로 반영된 시설이 리뉴얼 됐을 때 목표 매출로 보았을 때는 해당 매출보다는 약 1,000만 원 정도 이상은 최소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준에 따른 목표 매출 7,500과 8천만 원에 대한 기준에서 매출, 지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월별 지출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월세는 2,400에 부가세 240만 원, 인건비는 프론트 2명과 청소 3분, 그리고 서브 인원 포함해서 약 1,600만 원 예상을 했고요. 수도 관열비, 수도, 전기, 가스, 계절별에 대한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약 6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비품은 250만 원, 세탁비는 450만 원, 광고비, 야놀자 6.25 때 블로그 마케팅 비용 해서 350만 원을 예산 책정을 했고요. 기타 유지비는 야놀자 6.25 때 다른 OTA 판매 수수료 및 커뮤니티존 푸드와 각종 보험, TV, 인터넷, 전화 렌탈료, 넷플릭스, 서버 유지 관리비, 노무 세무 기장료, 승강기, 전기화재 관리비, 소독 해충 관리, 기타 등등 해서 약 8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월세를 차감하고 월 지출로 잡은 거는 약 4,050만 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출이 억대 매출 나는 현장도 이 정도 지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운영 현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보수적으로 매출 대비 지출을 약 50% 이상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토 운영을 하느냐, 내가 또 인건비가 추가돼서 직접적으로 운영에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지출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목표 매출에서 지출로 차감한 후에 영업이익을 도출해 보았는데요. 7,500만 원 매출에 운영지출 6,650만 원, 일시에는 영업이익이 850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월 매출 8천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약 지출이 6,700만 원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월 1,300만 원으로 예상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현장을 체크하면서 우리 대표님들이 임대 차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느낀 점들, 그리고 또 제 의견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통창으로 시공이 된 객실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다른 현장들과는 다르게 경쟁형들이겠죠. 통창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들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용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을 거로 판단되고, 객단가 또한 6만 원 이하가 아니라 6에서 12만 원의 중저가를 타겟팅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객실들이 있어서 저가와 중저가에 타겟팅할 수 있는 다양한 객실로 인해서 다양한 니즈 고객층들을 원하는 타겟팅을 내가 변경을 하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지만 고려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이 현재 8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6층부터 8층은 한쪽 면이 모서리 공간들이 있어서 일부 고객들은 개방감 또는 불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네모 반듯한 객실이 아니라서 판매에 대한 부분에서 객단가에 대한 손실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객실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현재 촬영일 5월 말 기준 욕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객실 내부를 현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전으로서는 에어컨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객실에 대한 마감과 복도에 대한 마감, 그리고 또 가전 가구에 대한 설치, 이런 부분은 약 한 달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객실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객단가로 예상 매출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가,
그게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이 판단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리모델링 업체에게 맡기지 않고 자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창업을 도와드리는 부분에서 현장을 꼭 봐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사업성 분석을 도와드리며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이 또 참고해야 될 부분은 현장이 건물주가 전체 건물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1층부터 3층에 호텔과 그리고 또 일반 상가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영업 중인 부분에서 고객들이 이용을 할 수는 없으나 임차 사장님께서 주차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도 또 고민이 될 수 있으실 텐데요. 전반적인 사용은 거의 90% 가까이는 호텔이 이용하신다 보시면 되십니다. 현재 임차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주차한 이외에는 호텔 거의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요. 또 임차 계약할 때는 건물주 임대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서 CCBB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공인중개사 대표님을 통해서 특약을 넣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 26대 주차 가운데 약 3대에서 4대는 현재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기계식으로 직접적으로 주차를 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바로 계단으로 프론트로 올라올 수도 있고, 바로 주차장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로 프론트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이 고객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는다는 점, 그런 부분은 장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바로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요. 바로 측면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먹자골목 메인 스트리트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입구에 들어오시거나 퇴실을 하실 때 본인의 시크릿이 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느끼는 고객들, 그리고 또 상관없는 고객들, 다양한 또 출구를 통해서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체크된 상으로 봤을 때는 임대 창업을 통해서 내가 이 현장을 계약한 이후에 매출에 대한 부분을 또 올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전반적으로 보통 한 달 내외 정도를 렌트 프리를 제공하는데요. 임대인께서 한 달은 렌트 프리로 지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숙신TV 이승래 본부장의 제가 예상되는 매출과 적정 임차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은 운영주의 또 역량과 마케팅의 편차에 따라서, 또 그리고 지출은 또 인력 상황이라든지 또 아까 같은 운영에 대한 특수성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존의 이 현장을 제가 첫 임대를 도와드렸고, 그리고 단연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시뮬레이션을 보수적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로,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네, 해당 현장은 임대인분께서 월세 2,400만 원에 부가세 별도의 월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상당액의 보증금을 넘는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를 해서 그에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에 따른 월 임차료에 대한 특성을 갖는 건 당연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임차를 고려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또 적절한 임차료인가, 그리고 내가 목표한 예상 매출에 근접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운영하던 현장에 대한 매출이 데이터가 있어서 내가 그걸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역량과 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또 극대화돼서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또 수익성을 내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와 또 두려움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 임차인 분들의 입장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에 따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숙신TV 이승래 본부장은 현재 요구하고 있는 임대료에서 조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그리고 또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신TV 이승래 본부장의 적정한 임대료는 월세 2천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본 영상의 매물 문의는 더 글로벌 코리아 중개법인 02-731
6346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